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일 태국 뉴스입니다. 나라티와 숭아이꾸룩 지역의 문호시장에서 보관 중이던 폭죽이 한꺼번에 폭발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4일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일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원너 국회의장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맨실이 헌법재판소에 총리 선출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청원과 관련해 헌재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1당인 가오클라이당이 2당인 푸어타이당을 비롯해 7개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 했지만 상원과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피타 의원의 총리 선출이 좌절되었습니다. 푸어타이당은 가오클라이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 112조 개정 내지 폐지를 문제 삼아 푸어타이당 주도의 연립정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티원 폭죽 창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소유주의 부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현재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은 말레이시아 경찰에 부부의 신병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 지역을 관할하던 4명의 경찰서 간부를 인사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사고 피해를 당한 나라티원 문호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듭되는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죽의 제조와 유통, 보관 창고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국은 태풍 카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태국 전역과 해상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콕 방스 중앙역의 지하주차장 요금 징수가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14시간까지는 시간당 20밭, 15시간 이상 24시간 주차 시는 300밭을 징수합니다. 7월 한 달간 방콕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74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11,881명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사람이 67명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람도 7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전일본 공수가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 에어재팬이 내년 2월부터 방콕과 도쿄 노선에 취항합니다. 2월 9일부터 3월 30일에 비행편 요금은 편도 3,730바트인데 저렴해지는 요금으로 인해 더 많은 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5시부터 PTT와 방짝 주유소는 휘발 유제품과 고급경 유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64당씩 인상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실제보다 기름을 적게 주유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상무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NS에는 나쿤바텀과 나차브리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가 기름을 적게 주유한다는 글이 게시되자 당국이 실사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주유되는 기름의 양은 오차 범위 이내로 5리터 주유 시 최대 50ml까지 덜 들어가는 건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정책 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방콕은행은 8월 6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스템 점검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시간 동안 ATM 기기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도심의 경우 거리 정비가 실시되어 선진국처럼 변모하고는 있지만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뒷골목이나 철로변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 여행자가 자신의 SNS에 방콕 파야타이 지역을 달리는 기차 사진을 게시하면서 태국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실상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은 열차부터 수십 년 된 열차들은 철로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레기장 같은 곳을 주행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SNS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되자 방콕시가 화들짝 놀랐는지 곧바로 공무원과 미화원들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태국 산업표준원은 인증을 받지 않은 플라스틱 그릇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방콕 방켄 지역에 위치한 창고를 조사했는데 플라스틱 그릇 12만 개 시가 180만 바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규격에 맞지 않게 생산되어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 성분이 음식에 녹아들어 섭취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싸구려 그릇들은 대부분 길거리나 시장 등의 식당에서 사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천연자원 환경부는 끄라비 PP섬에 마야 해변을 9월 30일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존과 몬순에 따른 기후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파타야를 배경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총기를 든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경찰이 즉각 수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경찰은 미얀마인 2명과 쿠웨이트인 4명을 체포했는데 영상은 연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검거된 쿠웨이트인들이 고층 건물에서 행인들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한 것도 밝혀내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 밤에는 크고 작은 화려한 간판들이 불을 밝히던 곳이었습니다. 파타야시가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도로로 돌출된 간판을 모두 철거해버렸는데 깔끔해지기는 했지만 네티즌들은 거리가 썰렁해졌다는 반응입니다. 31일 수완나품 공항에서 절도 혐의로 39세의 쿠웨이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쿠웨이트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체크인 카운터를 찾은 용의자는 카운터 위에 놓아둔 여직원의 아이폰을 훔쳤는데 여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국 수속 중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PP섬을 방문 후 푸켓으로 돌아가고 있는 관광선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정은 마치 뒤집힐 듯 높은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관광선에는 승객을 포함해 총 4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국이 선박운행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나마 안전한 건기에 여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일 정우경, 수라타니, 뽀팡한 섬 내 쓰레기 매립지에서 토막난 시신이 들어있는 봉투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분류 작업 중 매립지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숨진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1시경 치앙마이 시내 중심부에 30분 넘게 폭우가 내리면서 주요 도로들이 침수되었습니다. 깊은 곳은 50cm 넘게 침수되었는데 물이 빠지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5일까지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클라 해군과 세관은 선박 안에 숨겨진 대량의 밀수담배를 적발했습니다. 차나 지역의 항구에서 밀수담배를 트럭에 옮겨 싣고 있던 15명을 체포하고 시가 3,200만 바 상당의 담배를 압수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에게는 벌금으로 40억 바시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타야 방파인 지역의 주택에 뱀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집주인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온 순간 거실 바닥을 기어가던 코브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수세 끝에 냉장고 뒤에 숨어있던 2m 길이의 코브라를 포획했습니다. 방콕 보라읍구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마당에서 질산이 들어있던 통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5개의 용기를 회수했으며 당국은 이런 위험물이 왜 주택가에 보관되고 있었는지 집주인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아유타야 왕너이 지역의 도로에서 미립국한 중국인을 태우고 가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태국인과 중국인 5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일 밤 10시경 방콕 낭카맹 39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2명이 총격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5세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숨져 있었으며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12세 소년도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앞 차량을 추도로 그대로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돈무 안공항 인근의 도로를 주행 중인 빨강색 승용차를 향해 빠르게 달려온 검은색 승용차가 추돌하면서 피해 차량 위를 올라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빨강색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크게 파손되었지만 검은색 차량은 곧바로 도주해버렸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43세 여성을 몬타브리 무항 지역의 주택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에서 11회에 걸쳐 26만 2천 밭을 빼돌렸는데 훔친 돈은 온라인 도박으로 모두 탕진해버렸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36세 남성을 풋계 파투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대포통장 2개를 개설해 2,500밭에 팔았는데 이 통장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17만 밭 이상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뭇 브라칸 무항 지역에 위치한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대량의 위조 제품을 밀수한 혐의로 28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창고에는 가짜 가스렌지부터 스케이트보드, 건전지, 카메라 가방, 선풍기 등 10만 정이 쌓여 있었는데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1일 오전 11시 40분경 방콕 펫부리 도로를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10분 만에 진화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41세 남성을 체포하고 389경 권총 2정과 20발의 실탄을 압수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검거했는데 검거된 남성은 신변 보호용으로 지인으로부터 2,500발씩에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유명 샤브샤브 체인 식당을 방문한 네티즌이 찍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네티즌은 음식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의 틈 속에서 자신을 환영하듯 작은 솜 같은 것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벨트 아래 공간에 들어있던 것은 쥐였는데 네티즌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라따뚜이 같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